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상담을 했었는데요. 많이 걱정이 많으신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1부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음 주 화요일이 변곡점이 될 것 같고, FOMC의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좀 차등을 줄 것 같아요.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변곡 나이니까요. 제가 보는 관점은 수요일 이후에는 살짝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순환매 장세에서 우리가 싼 종목을 사서 반등 시 매도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집중해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뭐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돌아보면 뭐 저점을 찍고 다시 우상향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지나면 좋은 또 기회가 오니까요. 그 기회 동안 여러분들 꼭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남았는데요. 지금 전화 주시면 저랑 또 1시간 동안 스터디 상담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77-0269, 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찐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에 구매해 전화 주셨어요? 영풍인데요. 아, 영풍 사셨어요? 예, 네, 매수가격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53만 원에 20%요. 잘 사셨는데요. 예. 어떤 게 궁금하세요? 더 가져가야 될 건지 아니면 이게 네. 제가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전문가님한테 영풍을 요거 한 네. 종목으로만 저거 네. 하는데 네. 요게 지금 좀 가다가 지금 멈칫했는데 네. 더 가져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비중을 좀 싣고도 싶은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라. 네, 맞아요. 거래 비중을 실으면 안 돼. 그래서 비중은 제가 못 싣고요. 네. 그래서 요거를 홀딩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65만 원 깨면은 일단 현금화했다가 밑에 내려오면 55만 원, 53만 원 고근처에서 다시 잡아야 되는지 그거 좀 알고 싶어서요. 아,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고 생각하시는 종목, 이 종목은? 아니 저는 이거 저기 단기 매매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가져갈 거죠? 장기요. 예, 나쁘지 않아요. 그냥 쭉 끌고 가는 거 어떨까? 이게 비초급, 이 사업을 많이 해요, 영풍이라는 건. 그래서 최근에 여기 많이. 뭐 지분 경쟁 불러 저거 네, 했다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인 종목인데, 예. 이쪽은 그 실적 베이스가 나쁘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 유통 물량이 많지가 않아요. 유통 물량이 많지 않다는 거는 이 장중에 그 왜곡이 많이 있어요.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하루에 흔들리죠. 거래가 1,500주뿐이 거래가 안 돼요. 예. 거래가 엄청 조그만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한 반 정도 팔고 수익을 좀 챙기는 건 어떨까요? 예. 반 지금 그러고- 팔을 여기가 매물이기 때문에 예. 이 70만 원 언저리에 좀 두꺼워요. 힘이 좀 부딪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반 정도 팔고 나머지 좀 홀딩하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죠. 네, 왜 그러냐면 이런 종목들은 나중에 팔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재료라고 그래요. 그 이슈가 없으면 또 밑으로 강하게 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외된 업종인데 최근에 그 지분 이슈 때문에 지금 강하게 움직였을 뿐이지 나중에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 정도 팔고 현금만 갖고 있다가 나머지를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예. 그럼 요거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 밑으로 봤을 때 마지노는 어느 정도 봐야 돼요? 이 허리값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이게 조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이게 얼리어트 파동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예. 이건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하락 3파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맞는데 파동을 봤을 때 얼리어트 파동에서 상승 5파, 1파는 상승파, 2파는 하락파, 조정파, 3승은 상승파, 4파는 하락파. 그 여기는 보면 상승의 1파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파동인데 이렇게 쭉 끌어올렸다고 여기 파동 하나 만들어졌죠. 이 짧은 조정이 있었잖아요. 여기 TV 혹시 보세요? 지금 저기 음성을 줄여놓고 TV는 보고 있어요. 아, 여기 쭉 올라갔다 여기 조종을 줬을 때 이 조종의 길이가 짧아요. 상승의 길이보다 조종이 짧다는 거는 추세를 만들어서 올라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에 지금 1파가 나온 2파, 3파짜리가 좀 길게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 길이와 상승 1파와 그다음에 3파가 올라온 자리가 짧잖아요. 이 길이가 1번과 3번 길이가 짧아요. 1번이 더 길잖아요. 그거는 조종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기술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럼 얘는 또 밀렸다가 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 밀릴 때는 어디까지 밀리냐라고 했을 때는
요 자리, 이 세게 밀리진 않아요. 왜 그러면 바닥에서 올라오고 거래가 실려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종목은 여기 15일선이라 그래요. 조금 더 밀리면 65만 원, 65만 원 이 언저리에서 또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짧은 반등이에요. 근데 여기 올라갈 때 여기도 걸리는 게 많아요.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여기 매물. 사람들이 여기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물량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 불렸다 올라갔다 윗꼬리 주고 음봉 나오고 여기를 못 올라가잖아요. 이게 매물이라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 올라오면 이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강한 거래가 들어오지 않으면 또 옆으로 계속 행보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10% 팔아놓고 나머지 끌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10%판 거는 요거 박스권 매매를 하려는데 박스권 매매 가능하겠어요? 이걸 왜 물량도 없는 걸 어떻게 박스권 매매 하지 마요. 하지 마요. 이게 물량이 아니 없어가지고. 가격대로. 아니 하지 마요. 이게 가격 박스권은 어디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70만 원 언저리에서 위 상단 70 밑에는 65만 원, 68만 원, 67만 원 여기에서 박스권이에요. 얘는 또 옆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여. 없네. 예? 얼마 먹을 것도 없어. 없어요. 68만 원을 예? 공간이 없어요. 공간. 이거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선생님이 주식 잘하시는데요. 근데 예? 주식 잘하신다고요. 뭐 어떻게 아세요? 보면 알죠. 선수는 선수끼리 안 타고 왜 잠깐 얘기해 보면 알죠. 매수가하고 보면 알아요. 박스권 매매 이거 할 수 있는 자리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유통 물량이 작아요. 물량이 작다 보니까 박스권 매매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이거는 탄력이 없기 때문에 그 10%판 거 가지고 저 밑에 대형주 기술적 반등 세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바닥에. 그 대형주 다음 주에 그 단기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탄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FOMC 지나면 화요일 날 변곡점 잡고 수요일 날 만약에 미국에 양봉 들어온다 그럼 우리나라 반등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대형주 많이 빠진 거를 단기 반등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얘는 그게 박스권 매매뿐이 안 돼요. 공간이 작아요. 그때 삼성전자 보면 괜찮겠네. 좋아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보지 말고 단기적으로 탁 튀어오를 때 단기 매매하는 전략.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한번 대화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예, 콘텐츠리 중앙이요. 네. 10% 39,850원이요. 예. 이거 수리남 때문에 사신 건가요? 네, 그거 보고 이슈 보고 샀는데 예. 이게 어떻게 이거 가지고 가야 되는 근데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빠져서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뭐 왜 이렇게 무슨 빠졌을까? 뉴스가 하나 나왔죠. 뉴스를 봐야 돼요. 이거 나중에 알았어요. 그 뉴스 난 걸. 예, 수리남에 대한 그 수리남 그게 그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종목들은 이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테마의 뉴스를 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 그러냐면 이 꺾인 자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네. 얘기했지만 그 모멘텀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건데 거기에 네. 또 악재가 발생이 됐거든요. 금요일 날. 예. 그러니까 아침에 이런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뉴스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은 그 검색창에다가 그 관련 뭐 수리남에 대한 내용들을 검색해 보면 그 이슈가 네. 쭉 나오거든요. 그게 악재를 아침에 장 시작하기 전에 체크해야 돼요. 왜 그러면 이거 장 네. 시작하기 전에 이 뉴스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 검색창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다음에 하실 때 네, 이런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인 거잖아요. 네. 보는 사람이 많아야 올라가는 거고 거기 다음에 네. 또 악재가 뭐가 있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야 되는 이런 종목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밀렸거든요. 그래서 네, 네. 여기는 월요일 날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언저리에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9,850원이 온저리에서요? 네, 여기 한번 밀렸다가도 월요일 날이면 양봉 들어올 수 있어요. 얘는 왜 그러면 거래가 네. 실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꾹 밀렸다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얘는 요 밑에 밀리더라도 하단짜리거든요. 요 자리가 35,000원짜리와 그다음에 4만 원 선 이 박스권이에요. 이 종목도. 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네.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제가 볼 때는 못 갈 것 같긴 해요. 그 송중기 주연의 무슨 드라마도 제작한다고 얘기가 있던데요. 콘텐츠리 중앙에서. 그러면 그 끌고 갈 건데 봐봐요.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언제쯤인지 끌고 가야 되는지. 근데 있잖아요. 이거 봐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단기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네. 단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물리니까 다른 거를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주식 심리학이에요.
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지금 내가 손해 봤을 때는 어떻게든 위안을 받고 싶어서 나쁜 거는 안 볼라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어떻게 하면 맞아요. 올라갈 수 있을 예. 것만 찾고 떨어질 이유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러게 심리적으로 이게 올라갈 이유가 뭐지? 손해 봤으니까 그래서 내 위안을 잡거든요. 그런 네.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 뭐 아까도 네네. 얘기했지만 펀드멘탈이나 인기 있는 거 사면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돈 잘 벌면 올라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안 움직여요. 그렇기 예. 때문에 내 자신의 컨트롤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 우리 시청자님이 찾는 거는 지금 올라갈 이유만 찾는 거잖아. 떨어질 이유를 찾지 않고 예. 올라갈 이유만 찾기 때문에 이거 못 팔아. 또 나중에 되면 이제 이게 단가를 낮춰요. 그래서 아. 손해가 더 커지는 거예요. 네.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는 네네. 이 박스권 뿐이고 내가 지금 당장 단기로 들어갔는데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합리화시키는 거는 이 손해를 어떻게 하면 내가 복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집중이 잡혀 있는 것인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그걸 잊어버리고 내일 월요일에 올라오면 이게 악재가 좀 네. 제가 보면 좀 세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일단 네. 팔고 나오는 게 훨씬 더 네.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주 화요일 날 이후에 만약에 주식이 반등할 수 있거든요. 떨어질 수도 네. 있고 반등할 수 있어. 그럼 반등하면 이 종목보다 다른 거 올라가는 거를 딱 사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아,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니까 이제 악재, 그러니까 네. 미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FOMC의 금리 인상이 시장이 얼마만큼 미국에 받아들였나 해서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네.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우트라 스텝을 하든 악재 소벌이기 때문에 어쨌든 올렸기 때문에 주가는 그걸 눌렸던 게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가서 얼른 단기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은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거죠. 그 시간에 네. 합리적인 올라갈 수 있는 걸 찾는 것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보는 게 더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네.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고 종목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렇게 한번 감사합니다. 참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네. 예, 예. 어느 제가 종목이세요? 지금 엑세스 바이오를 샀는데요. 예. 그 50% 아, 17,800원. 이거 왜 사셨어요? 이거 이거요? 움직이는 이유가 딱 있잖아. 진단 키트 아니면 얘가 움직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가 완전히 소멸된 것 같기도 하고 네. 좀 불안해가지고 네. 그걸 가져가야 되나 아니면 손절하기에는 또 너무 빠진 것 같고 네. 그래가지고 네. 상담 문의 드렸습니다. 답답하시죠, 이거 되게. 단가가 제가요 그게 물타기 하신 것 17,000 같은데? 아니요 17,100원인가에 사가지고 네. 19,000 그때 전고점에서 아마 팔고서 네. 그 기대감으로 또 다시 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네.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네네. 이렇게 다음에 주식하실 때는 네. 그 이평선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예. 이평선 아시면 55일선 아세요? 제 예. 방송 많이 보나요? 예. 그럼 이 55일선이 중심선이라 놓고 얘를 이렇게 진하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 하나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 볼 때 딱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예. 55일선에 이 캔들이 있잖아요. 이게 깨진다 예. 그러면 밑으로 한참 많이 빠져요. 55일선 있잖아요. 기준을 잡고 이 종목이 55일선 캔들이 위에 있냐 밑에 있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좀 한참 많이 빠져요. 이 종목 더 빠질 수 있어요. 중심을 그러니까 놨을 때. 보니까 무게 중심이 자꾸 밑으로 처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게 허리예요, 허리. 그러니까 허리가 55일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네네. 무게 중심이 중간값이잖아요. 여기 딱 보면 이 그게 고점과 55일선? 55일선을 잘 봐야 돼요. 여기 중간과 허리와 여기 바닥과 거의 중간이 어디예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에요. 네. 허리에서 딱 사는데 이 무게 중심이 위쪽으로 가면 위쪽으로 튼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밑으로 꺾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밑으로 한참 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이 빨간 봉, 파란 봉 캔들 있죠. 예. 얘가 지금 빨간 게 많아요. 여기 떨어질 때 보면 빨간 게 파란 많아요. 거, 빨간 게 거. 많아요. 파란 게 많아요. 파란 거 투성이죠. 근데 왜 사요? 판다는 거. 근데 제가 산가 그때가 예, 예. 그 빨간 거하고 파란 거하고 막 섞여 있을 때였어요. 위쪽에서 많잖아. 봐봐. 위쪽에서 막 내리막길이 와서 잠깐은 네. 올라갈 수 있고 오르막길이 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 힘을 세기를 보면 음봉이 많은지 빨간 봉이 많은지 파란 봉이 많다. 음봉이라는 건 파는 사람이 많은 거죠. 종가에 밀린 거잖아요. 시가보다 종가가 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종가 되면 네. 파는 거예요. 계속. 파는 게 많은 거는 이게 잠깐 쉰다 그래도 더 크게 양봉이 나오거나 더 큰 거래가 오지 않거나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샀을 때는 제가 기대감을 가졌던 건 회사가 부자잖아요. 그게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면 올라가야 되는데
네. 돈 잘 보면 안 올라가. 사람들이 인기 없으면 안 움직여요. 좀 순회된 것 같기도 하고 휴마 같은 경우는 잘 다니는데 여긴 다니지 못하더라고요. 돈 잘 벌어도 주가라는 건 단순하게 돈 잘 벌면 올라갈 거야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네. 실적이 안 좋아도 사람들이 막 사요. 그러면 어때요? 막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안 사. 관심이 없어. 돈을 잘 벌어. 그러면 그래 너네가 잘 버는 거지. 나는 못 버는 거야. 기업이 봐봐요. 이게 잘 보면 실적이 되게 안 좋은 기업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 네. 주식을 살 때 막 올라가. 근데 이 회사는 실적이 되게 좋아. 남들이 네. 되게 좋대. 근데 내가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실적이 안 좋은 거 올라가는 주가 게 올라가는 게 좋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주식이.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좋은 거를 사야 되는 거야. 나한테. 이 회사는 좋은 거지만 나한테는 안 좋잖아요. 그걸 우리가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거는 여러 가지 분석에 의해서 네. 100%는 아니지만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음봉이 많게 사는 파는 거나 이렇게 예측하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단순하게 예. 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잔고가 많이 깨진 상태거든요. 많이 샀으니까 이건 또 예. 50%까지 사는 거는 우리가 봐봐요. 이 사이즈라 그래요. 우리가 초등학생이랑 노는데 우리가 대학생 형이 같이 놀기에는 안 맞잖아요. 갭이 있죠. 그럼 얘는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랑 노는데 많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사이즈예요. 시가총액 조그만 거고. 그러니까 얘는 막 사는 게 네.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가 어떻게 뭐냐면 제가 가르쳐 줄까요? 예. 이데일리 많이 보실 거예요, TV? 이것저것 다 봐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알겠죠? 네. 네. 여기 보면 여기 호가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호가라고 네, 붙어 있어요. 호가창. 네, 호가창에 딱 보면 잘 네. 봐봐요. 우리가 호가를 볼 때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내가 이 금액을 얼마치 사야 되냐. 이게 호가의 기준이에요. 그 호가가 얇은 것들은 여기 보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호가를 보면 네. 여기 잠깐만요. 여기 호가를 딱 보면 호가를 잠깐 봐드릴게요. 여기 보면 호가가 어때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호가가 어때요? 천주 평균이 네. 어때요? 한 호가에 밑에 받쳐놓은 거지만 이 종목은 1000주, 2000주뿐이 안 돼요. 평균 호가가 그러면 이 종목은 3000주 이상 사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물타면 나중에 팔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매수 호가는 그러니까 매도하고 매수 있잖아요. 매수는 잡아놓은 거고 위쪽으로 보면 매도 호가를 보면 이 물량이 어때요? 2000주, 3000주잖아요. 그럼 이 종목은 많이 사야 3000주 이상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계속 어때요? 추매를 해보니 종목이 어려운 거예요. 물량이 크니까. 그게 사이즈라는 거예요. 네.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네. 지금 방향을 잡지를 못하겠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그냥 가지고 이렇게 올라올 확률도 있어요. 그 불확실하고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바닥에서 탕 많이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공을 바닥에 땅 떨어지면 어떻게 퉁 하고 올라오잖아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주식도 똑같아요. 이것도 이 자리가 이제 지지해주는 라인이기 때문에 탕 들어오면 16,000원 라인에 팔아버리세요. 16,000원 라인에 며칠 전에 안 들어왔었구나. 네, 안 들어왔잖아요. 들어올라가다 밀렸죠. 예, 한 번 더 올라가면 16,000원 나오면 팔아버리고 다른 종목으로 변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네, 같아요. 갈아타요. 이게 여기 뭐다 인기 있는 것들 있잖아. 이거보다 더 많이 빠지고 인기 있는 기업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예, 신성 ENG. 신성 ENG 사요. 매수가 비중은? 예. 100%. 얼마? 3,400원. 3,400원이요? 네네. 오래되셨나 봐요. 예, 오래됐죠. 되게 마음고생 힘드시겠다. 그죠? 네네. 이겨내셨네요, 그래도요. 네, 그냥 가는 거죠, 뭐. 남자신데요? 예. 100%까지 그냥 가는 거죠. 예. 예, 포기하는 거니까 가는 거죠. 그래요? 포기하지 마요. 어차피 주식은 사이클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과연 3,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네. 네네,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요? 아니면, 선생님이 볼 때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뭐, 테마는 여전히 살아있는데, 네. 네네, 힘을 못 쓰네요. 네. 저는 3,000원 간다고 봐요. 그러세요? 네, 팔지 마요. 리사이클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식이라는 것들은 항상 그래요. 돌아보면 내 종목이 내 자리 이상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이게 네네. 업황의 순환매예요. 지금은 태양광하고 신재생 에너지 쪽에 이게 포인트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다음에 중국의 네네. 이 봉쇄 때문에 이 태양광 쪽에 더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성 ENG 같은 경우는 태양광 쪽이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태양광 쪽은 크린룸도 있고. 네, 맞아요. 크릭룸도 있고. 네네네. 예. 네네네. 이번에는 이쪽은 이 움직이는 게 크릭룸 쪽보다는 태양광 쪽으로 많이 움직여요. 테마가. 아, 네네.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이 태양광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게 손해보지는 말고 나오시는 게 저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쭉 밀린 거잖아요. 네네. 이거 물리니까 겁나시죠? 아니, 겁은 안 나는데. 예. 진짜 네, 빠질 건가요? 좀 더 빠질 것도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빠질 때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을 보면 시세를 네네. 보고 겁을 내시거든요. 이거 아. 마이너스 막 7% 뭐, 야, 이거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니에요? 이거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거보다 시세라고 하잖아요. 시세보다 더 걱정되는 거는 이 거래거든요. 근데 어떻게 네네. 거래가 없죠? 예, 거의가 없더라고요. 예, 거래 없는 건 상관없어요. 눌러놓은 거예요. 이거 개인 아. 이걸 많이 갖고 있는 세력들이 이거 눌러놓은 거예요. 그냥 걔 냅두는 이거- 거예요. 예, 그럼 밑으로 파는 거예요. 아, 혹시 정부에서 뭐 이것 때문에 좀 문제를 삼으니까 네, 그것 때문에 좀 더 밀리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이게 세계적으로 아. 봤을 때는 태양광이 메인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너지 대란 때문에 네네. 가을 넘어가면 이제 가스관 때문에 유럽 쪽에서 네네. 태양광하고 원전 이쪽을 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향을 받을 수 네네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많이 고생을 하셨잖아요. 이게 네네. 나한테는 왔는데 이게 다시 나한테 이게 회복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느냐 아니냐라고 봤을 때 저라면 네네. 제가 이거 100% 갖고 있다 그러면 저는 끌고 갈 거예요. 안 좋으면 알겠습니다. 제가 저라면 손절했겠죠. 근데 손절할 네네. 이유가 없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네네. 힘을 내셔서 좀 더 버텨서 손해를 보상받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손해를 보상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되게 잘한 거야. 왜 잘하는지 아세요? 글쎄요.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장 어려운 건데 네네. 내가 이거를 팔고 다른 거 손절하고 다른 거 샀으면 손해 되게 많이 봤을 거예요. 작년 시장을 예, 그거, 봤을 때. 예, 예.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 나는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갖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을 투자했던 것보다는 시장 상황이 나쁘겠기 때문에 나한테는 행운이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팔고 손절하고 다른 거 샀으면 그 계좌는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시장이 그거는, 만만치 예, 않았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네네. 이게 잘 올라와서 잘 팔기만 해도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위안을 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은 아, 예, 예. 낭비했지만 내 소중한 자본은 자산은 내가 지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뿌듯하실 거라고 전 보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 얘는 3,000원까지 홀딩 이겨 드릴게요. 그때 되면 꼭 전화 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아, 네, 한미 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요? 예, 매수가 13,100원에 20%요. 아,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제가 여름쯤에 이거를 네. 수익을 좀 보고 네. 예, 일부 팔고 일부를 못 팔았어요. 네. 예, 근데 그 뒤로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엔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요, 오른 것 반도체. 예. 같은데 네. 이게 제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네. 반도체 전망도 궁금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반도체 전망은 다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좋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업황이라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그 불확실성들이 시장에 묻어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하게 움직여야 돼요. 네. 근데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되게 가격이 다운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돌아가고 보고 봤을 때 내가 어떤 투자자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단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이냐가 우선순위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단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세요? 장기로 보고 있어요. 아, 그러면 적기라고 전 봐요. 반도체 소부장이 네.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이 반도체 산업은 업황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이클은 있어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뒤 시점에서는 이제 모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지금은 적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뭐 우리가 바닥에서 살 수는 없어요. 뭐 여기가 바닥이라고 논할 수 없지만 어느 선의 발목이라고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 좀 더 밀리더라도 지금은 나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는 가격. 지금은 이 가격이에요. 한미반도체는.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잖아요.
거의 네, 한 너무 많이 40%, 40% 정도 빠진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 회사의 실적과 앞으로 업황을 봤을 때, 미래로 봤을 때는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조금 한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매수가 다가갈까요? 그때까지? 그 전에 갈 것 같아요. 그 전에요? 네, 그 전에 가요. 그러면 그 전에 가면 좀 불안하다 그러면 14,000원 되면 팔면 돼요. 아, 14,000원 정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네. 때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이신 거잖아요. 네. 개인 투자자 분들은 빠른 건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이게 대다수예요. 그러니까 막 올려 있는 것들. 그래서 단기보다는 장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로 갈 때 네. 너무 좋은 거 다, 삼성전자 좋은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자꾸 떨어지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 네. 좋은 줄 아는데 막 자꾸 떨어져. 그죠? 뭐 9만 원부터 시작하고 지금 5만 원대가 떨어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근데 누군가는 힘들어해도 누군가는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거,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 시점이 문제인 거거든요. 어쨌든 네. 다 좋은 거 알아요. 돈 잘 벌고 다 좋은 거 아는데 어떤 분은 9만 원 사는 사람, 어떤 8만 원 사람, 어느 6만 원, 지금 5만 원 사람. 지금 5만 원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지금이 적기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저는 볼 땐 그래요. 내가 끌고 갈 거라면. 그러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좀 사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14,000원 오면 팔면 돼요. 아, 그때쯤. 근데 그때쯤 파세요. 네. 내가 장기가 여름에 하면 그때쯤에 좀 제가 5% 팔았던 것 같아요. 예, 거기 14,000원대예요. 거기 팔고 그다음에 다른 거 있잖아. 다른 반도체 뭐 그런 쪽 또 사면 돼요. 아, 네. 가격이 네. 싼 것들. 그런 것들로 포인트 잡고 가도 되니까 14,000원 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주 수요일 날이 되면 저 공부방을 합니다. 밤 8시부터 하는데요. 수요 공부방에서는 많은 것들을 대화를 많이 해요. 저번 주는 심리학, 주식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주는 이렇게 FOMC 이후에 시장의 변화, 그다음에 10월의 대응. 10월 달은 시장이 좀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를 다음 주 수요일 날 김영구 추천TV에서 밤 8시에 진행을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서 내용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뿅뿅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시장을 잘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 토요일에는 뿅뿅 할 수 있게 저도 시장을 잘 보고 관찰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하늘의 별닭입니다. 네, 한번 되는 게.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S에너지입니다. S에너지요? 네, 매수가 예. 비중은요? 20%에 6,720원인데, 예. 네네. 아우, 어제 너무 많이 내려가 보여. 이거 뭐, 예. 왜 이럽니까? 그래요? 주식을 좀 아세요? 아니면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어요? 아이고, 뭐, 조금은 아는데, 막 모릅니다. 아직까지. 뭐, 뭐가 그러세요? 뭔지도 모르고. 네, 이게 조금 더 밀릴 수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성이엔지나 S에너지는 같은 맥락이에요. 태양광 그래요? 쪽에 태양광 쪽이고 OCI도 역시 마찬가지고 다 태양광 쪽에 묶여 있어요. 그럼 갑자기 왜 그래 많이 빠집니까? 이 조그만 종목이라,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조그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 개인들이 OCI 같은 경우는 이 OCI가 이렇게 OCI를 보면 이 대형주와 그 소형주의 차이가 이 변동성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얼마만큼 변동성이 세냐 안 세냐, 이 변동성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세게 움직이냐, 얼마만큼 약하게 움직이냐, 요게 변동성이라고 하는데, 특히 조그만 기업들은 이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악재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고 호재들이 중간중간 나올 수 있는데 전체 흐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태양광은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나쁘진 않아요. 좀 더 밀릴 수는 있거든요. 5,5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아이고, 그러면 자꾸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눌렀을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난 시세. 이거 없어진 줄 알았어. 예, 없어지는 줄로. 이렇게 너무 많이 내려보니까. 그래요. 아니, 이렇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그 주식을 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상한가가 몇 프로예요?
30%죠. 그죠? 이렇게. 모르지. 우리는 뭐 그런 걸 모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이런 거는 대응하기가 우리 어머니가 시청자님께서 이거 대응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막 아니 나 월요일날 다 파가 싶은데야. 이거 겁이 파시라고? 나가지고. 아, 그러면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저는 버틸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못 버틸 수 있고 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괜찮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거는 내 중심에서 봐야 돼요.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얼른 팔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나는 버틸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는 못 버티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게 내가 못 버티는데 계속 들고 있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 얘는 밀렸다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싫으면 예, 그래요?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5,500원까지 밀릴 수 있어요. 아이고. 한 번 더 그게. 밀렸다가 다시 꺾여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거래가 아, 예. 늘은 게 예. 아니라 눌러놨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렀다가 꺾여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두렵다 그러면 얼른 파시고 아니면 나는 이걸 조금 더 밀리더라도 나는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면 끌고 가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저는 끌고 갈 거예요. 예. 그 얼마까지? 7,500원까지. 아, 예. 그것까지 저는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모멘텀이 더 크거든요. 이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를 봤을 때 악재가 많은 호재가 많냐고 악재가 많은 쪽이기 때문에 좀 더 끌고 가요. 이게 변동성은 눌러놓은 거예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떨어질 때 10%가 빠져서도 마이너스 11%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 밑에 거래량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거래가 없이 빠진 거잖아요, 여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요. 다만 시세를 눌러놨기 때문에 개인분들이 겁먹기 때문에 판단 말이에요. 그 물량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승자와 패자의 이 대결이에요. 힘이 많은 사람은 떨어뜨리는 걸 원하고 힘이 없는 사람은 떨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5,500원 빠졌다가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7,500원까지 매수하시면 갖고 가면 돼요. 예. 잘 판단하셔서 대응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수고 네,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원준. 네, 원준이요? 네네. 아, 매수가 비중은요? 네, 3만 원에 20%입니다.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원준? 제가 이걸 계속 지켜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좋다 그래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네. 앞으로 좀 계속 모아가도 될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이거 혹시 누구한테 추천받았죠? 그쵸? 아니요, 제가 직접 사셨어요? 예, 저 추천 받고 뭐 그런 거는 못하고 혼자서 하는데 네, 네. 계속 이게 원준이 좋다고 계속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네. 한번 모아가 볼까 생각 중이어서 지금 전화 드려봤습니다. 아니, 이거 모아가지 마세요. 네? 모아가지 마요, 이 종목. 아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 글쎄 저는 뭐 이게 2차 전지 네, 맞아요. 장비 2차 전지 뭐, 쪽이에요. 근데 왜 모아가지 말라고 할까요?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신규주잖아요. 네네 이게 그랬어요. 신규주의 단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렇게 아파트도 막 신규 아파트가 들어오면 이 가격이 형성할 때까지 어느 시간이 있지 않아요? 그렇겠죠. 네, 예, 시간이 예.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게 테크니컬 방법이거든요. 이 시세라는 거는 어느 정도 역사가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 흔히들 얘기하는 걸 프라이스 스토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어떤 변수에 의해서 가격이 저가가 되고 고가가 되고 하이도냐 요거를 판단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 네.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시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가격의 변동성이 되게 많아요. 신규주는. 아, 네. 근데 장점은 네, 네. 뭐냐면 한 번 모멘텀이 붙으면 되게 많이 가요. 뭐 성일 하이텍 막 이런 것도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듯이 네, 한 네. 번 더 강하게 움직이는데 또 다시 가격이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규주를 매매할 때는 네. 한 2, 3년 후에 보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한 1년 가까이 돼가고 뭐 이렇게 된 것 같아가지고 네네. 이제는 저희 매입을 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저는 며칠 그렇게 전에 생각해요. 이게 단기 매매, 네. 저는 뭐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실적도 좋아요. 돈도 뭐 벌 수 네네. 있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네. 이거를 이 스토리 있잖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마다 보는 눈은 달라요. 어느 분은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사람은 나쁘다고 할 네.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제가 보는 기준은 제의 여태까지 이렇게 시장을 보고 여태까지 제 기준, 그러니까 기준에 의해서는 네네.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왜 그러냐면 그렇습니까? 신규주의 그 통계로 봤을 때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규주를 대응하기에는 이 스토리가 짧다 보니까 여기가 높다 낮다 이게 실적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네. 단기 반등은 들어와요. 35,000원까지 들어오거든요. 네네. 저는 35,000원까지 한 번 더 위에 있어요. 그럼 그때 팔고 업종을 되게 많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네. 장기적으로 모아가는 거가 원해요라고 하면 이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훨씬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대형주가 네. 많이 빠져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기서 네. 아마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거는 네. 안정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네. 눈이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35,000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파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 듣고 네. 어떻게 할까 이제 결정을 지려고 마음 먹었었거든요. 아, 네, 고맙습니다. 아, 네. 제 의견은 네. 그래요. 제가 이걸 갖고 있다면 네. 저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진 않고 단기적인 반등 자리가 네, 네. 있거든요. 고까지는 네, 네. 올라올 수 있는 폭이 있기 때문에 34,000원, 네, 네. 35,000원 되면 전 팔고 왜 그러면 아, 대형주가 네. 너무 싼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 갈 것 같긴 해요. 아, 네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하나, 매수가 비중. 하나, 예, 지주사 하나. 31,100원에 15%입니다. 좀 밀렸죠. 예,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조금 밀렸는데 이거 뭐 방산주도 연결돼가 있고 그래가 네. 어떠나 싶어가지고 전화 네. 올렸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예, 이건 전화 같으면 끌고 가요. 계속 홀딩. 계속 예, 왜 그러냐면 이게 하나 쪽이 이 방상만 있는 게 아니라 태양광도 있죠. 예, 예. 근데 방상 쪽이 조금 모멘텀이 되게 많고 앞으로 우리가 방상주를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이 전 세계가 옛날에 단일화해서 다변화로 바뀌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과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그다음에 중국과 유럽, 유럽과 미국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시장에 묻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무기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수출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다변화의 중심이에요. 국방력을 키우기 위해서 옛날에 단일화했던 전체적인 세계의 무역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번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 그다음에 중국과 대만 간의 갈등, 뭐 이런 게 많이 묻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상주의 모멘텀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크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한 태양광의 모멘텀도 하나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를 봤을 때 실적 베이스가 많이 좋아질 거고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눌렀을 때 팔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라면 저는 좀 끌고 갈 것 같긴 해요. 하나는. 그래서 일자 목표가는 35,000원까지 저는 가져갈 거라고 봐요. 이거 넘어가면 또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35,000원까지 홀딩해서 가져가고 35,000원 돼서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내시고 웬만하면 팔지 말고 좀 엉덩이 무거운 매매라고 하거든요. 엉덩이 네. 이렇게 딱 무겁게 해서 끌고 가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수급을 보면 수급도 좋아요. 여기 수급을 보면 되겠잖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 있잖아요. 네, 여기 네. 빨간 게 그래프, 빨간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는 외국의 특징은 단기로 보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많아요. 이거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업황의 사이클을 보고 쫙 사가요. 근데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건 네네.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할 수 있는 자극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누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쉬었다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멀리 네. 가려면 잠깐 쉬었다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조정이 들어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정은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보고 이 모멘텀을 봤을 때는 35,000원까지 저는 보여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한번 끌고 가는 의견 드릴 테니까 거기까지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힘내시고요. 네, 네, 35,000원 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전화 잘 감사합니다. 연결이 안 되면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네네. 5분 전에 전화 주시면 돼요. 알겠죠? 네, 네, 방송 5분 전에.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화 주시면 감사합니다. 빨리 연결이 돼요. 순서대로 전화를 받거든요. 아, 예, 그래,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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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현대백화점 30%고요. 네. 78,000원이요. 예,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작년에 네. 리오프닝 이제 전환된다고 그래갖고 그때 샀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근데 어때요? 그냥 뭐 계속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냥. 예, 그래요? 예. 현대백화점이 예, 계속 막 흘러내려요? 네.
이거 정지당했어요? 뭐 있어요? 아니요, 뭐 그런 거 없어요. 현대백화점인데, 이거 정지 뜨는데 뭐 있나? 잠깐 뉴스 한번 보신 적 있어요? 아니요, 그냥 예. 안 보고 있어요, 그냥 계속. 그래요? 근데 잠깐만요. 네. 이게 정지라고 뜨는데 뭔 이유가 있나? 현대백화점 정지요? 예.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찾아봐야 되는 건데. 갑자기 왜 정지가 됐지? 그죠? 예. 공식을 한번 봐야 되는데 뭐가 저도 있는지. 지금 LGT에서 지금 켜놓고 있는데 정지가 됐네요, 네. 갑자기.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업 분할인가? 지배구조 영향이 있어가지고 정지 있네요. 지금 정지에 있어요. 아, 19일 날 해지가 되네요. 저도 깜짝 놀랐네. 네, 그죠? 19일 날 해지돼요. 네, 19일이면 월요일 날 해지가 되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것들인 거죠. 그죠? 예, 그쵸. 근데 진짜 이제 바뀌면 그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네. 이제 조금 더 홀딩하는 거 어떨까요? 실적이 나쁘진 않아요. 백화점. 그다음에 이게 리오프닝 관련주 같은 경우 특히 백화점, 그다음에 그 호텔,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들은 다시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지금 출입국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세점이나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는데 단 이게 백화점 같은 경우 소비와 연결된 거라 이게 그래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소비라는 것들은 우리가 시장이 안 좋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소비를 하시는 게 작년만큼 지금은 어때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지출이 많이 줄어들죠. 작년보다는 네. 많이 줄어가고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소비에 가장 연결이 주는 거는 이런 백화점 쪽이나 뭐 이런 유통 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단기 반등이나 우리가 매수할 단기 대응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단기 매매하는 게 좋고 이 종목은 월요일 날 들어올리지 않으면 또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5,000원, 7만 원 되면 종목 변경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거 8만 원 넘었던 건데 네. 물타기에서 한 7만 8천 원 정도 맞춰놨다가 7만 원이에요. 중심섬. 네, 그래서 한 반 정도도 팔은 거거든요, 이것도. 그랬구나. 예. 그 7만 원짜리가 네. 7만 원이 중심 가격이기 때문에 7만 원 오면 그때 매도하시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상강 MNT 21,450원이고요. 네, 종목 다시 한 번만요. 삼강 MNT 삼강 MNT. 풍경, 예. 매수가 비중은요? 21,350원 50%요. 잘 샀는데요. 이거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한 3만 원대 뚫었다가 네. 지금 24,000원대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실적이나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 회사고 SK 에코플랜트도 네. 또 합병이 됐고 네. 그래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하지 마요, 지금. 아, 왜 그러냐면 이게 주식이라는 건 있잖아요. 이게 네. 뭐라 그래야 돼? 아까 우리가 그 시장님 얘기했듯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호재가 많이 있잖아요. 예. 호재가 많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선반영이라고 해요. 선반영. 네네. 이 선반영이 돼요, 주식은. 그래서 네. 안 좋은 것도 미리 발효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좋아질 것을 미리 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가다가 좋아졌어요라고 하면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네네. 이게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야, 좋아지는데 왜 떨어져? 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먼저 반영이 됐어요. 이 종목 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 5,000원부터 시작해서 3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럼 얼마 올라가? 6배 올라간 거잖아요. 이렇게 봤을 때. 네. 1,000원부터 올라간 거예요. 1,000원부터 쭉 해서 올라가서 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죠. 엄청 많이 올라갔죠. 예. 그렇죠. 여기서 그 꼭대기라는 거예요. 주가가 먼저 좋은 거를 다 반영됐어요.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죠. 더 좋기 위해서는 이 회사 실적 가지고 이 회사 모멘텀만 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풍력 태양광은 한번 세게 파동이 나왔던 종목인 거잖아요. 신재생에 쪽에. 그러면 이런 종목은 또 다운 사이클이 왔다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사지 말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저는 장기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안 맞는데. 왜 그러냐면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위치인 거잖아. 똑같은 가격을 사더라도 바닥에서 해서 올라가는 경우와 고점에서 사서 올라가는 경우가 차이가 어떤가 클까요? 바닥에서 올라가는 게 마음이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올라간 것들은 어때요? 떨어질 확률이 더 큰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금 시장을 봤을 때는 이 올라간 종목보다 대형주 바닥에 떨어지는 거 되게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합리적으로 봤을 때 올라간 걸 사서 더 높게 팔 거냐 아니면 떨어져 있는 것들을 사서 높게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후자 쪽으로 보거든요. 예, 왜 얘는 핸디캡이 있잖아요.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내 위치가 높은 자리인 거잖아요. 삼성전자도 좋은데 98,000원, 9만 원에 가지고 계신 분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똑같이 좋은 건데. 그죠? 네.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변곡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장기적으로 가격이 높은 곳에는 저는 원치 않거든요. 제 매매의 기준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 기준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등 들어오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나아요. 왜? 밑에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업황이 나쁠 것 같지 않아요. 풍경 쪽이 풍력, 태양광, 뭐 원전 이런 쪽은 어쨌든 움직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나한테는 가격이 올라간 자리라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근데 이제 때문에 상강이라는 데가 네. 이제 군함을 이제 제작할 수 있는 우리나라 5개 기업 중에 하나고 이번에 또 뭐 좀 또 이제 수주를 하나 또 했잖아요. 7,000몇억에. 근데 좀 뭐 업계에서 말이 많긴 한데 좀 이제 너무 싼 가격에 1,000억 가까이를 너무 다운시켜서 입찰받은 거 아니냐. 이거 제가 좀 보여주는 거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그래프인지 알아요? 삼성전자의 그래프예요.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안 좋다고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이렇게 네네.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떨어지는 거 왜 떨어져요? 돈 잘 벌고 실적 좋은데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단 말이에요. 좋았을 때 반영과 떨어졌을 때 앞으로 미래 실적 괜찮거든요. 올해도 근데 떨어지잖아요.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피크아웃 된 거라 저는 그렇게 보니까 잘 판단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저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릴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청담 블러거리고요. 네. 9,200원 10%요. 이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얘가 버틸 줄 알았는데 5일선 깨고 내려올 때 제가 네. 손절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물려 있어요. 그리고 이런 신규주들 있잖아요. 뭐 분할하든 네네. 뭐 신규든 뭐 이런 종목들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짧은 기업들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추세 잘못하면 정말 손해 많아요. 이 밑으로 많이 빠지는 확률이 많아요. 전저점 네. 테스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10종목 중에 8종목이 신규주들은 다 전저점, 그러니까 최저점이 얼마냐면 6,300원이거든요. 거기까지 네네.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통계를 봤을 때 신규주들이 2년 정도 이 가격을 보면 이 최저점을 찍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번은 꼭 찍고 내려갔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게 이 위쪽으로 갈지 아래로 쪽 갈지 이 변곡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꼭 이 기대감은 금방 꺼져요. 이런 신규주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랬다가 시장이 좀 도와주면 많이 빠져요. 왜 그러냐면 위치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좋을 때 안 좋을 때 하이 로가 가격이 어디냐를 따라서 우리가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중심선이라 그래요. 고점, 이 저점, 이 가격이 어디에 딱 요 중심선이에요. 여기가 딱 중심선에서 깨졌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전저점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허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종목은 더 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촌에는 일단은 아직 하지 말까요? 하지 마요. 왜 그러면 다음 주에 그 FOMC 보고 이 미국 네네. 시장에 반등이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반등 세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들이에요. 이렇게 팡 하고 튀어올릴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빠질 때 손절하면 안 돼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흔히 시장이 빠질 때 무섭다고 손절하지만 벌써 늦은 거예요. 손절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반등 들어올 때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기다렸다고 해요.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9,000원까지는 보여요. 네. 그 언저리에서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잘못하면 얘 또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을 이용한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2시간 동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공부해서 노력해서 땀을 흘려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시장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잘 이겨내셔서 같이 이겨내셔서 좋은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고요. 한 주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